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배움의 달인 김문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AI 툴즈를 모아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AI 툴즈를 모아놓은 사이트들을 제 주변 지인들과 제가 강의를 나가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베타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같이 이용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것 같아서 구독자님들께도 공유해 드리고 일부 구독자님들께서는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서비스들은 모두 다 무료로 제공이 돼요. 근데 무료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설정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개인용 구글 제미나이 API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구글 앱 스크립트 설정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거든요.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처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사용 가이드 차원의 영상을 함께 찍어 보고요.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사용할 만한지 안 한지 판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가 있고요. 지금 사이트 보시듯이 Teachers AI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도구들은 Teachers 선생님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네, 선생님들이 쓰셔도 되고요. 학생들이 써서 자기가 복습 차원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마케팅 아니면 설문 작성을 위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Teachers AI라는 사이트 명칭을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서비스 소개 AI 도구, 커뮤니티 API 발급 문의하기 같은 게 있는데요. AI 도구를 보면 지금 현재는 총 세 가지만 올려놨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서 미리 찍었던 영상에 AI 퀴즈 생성기, 그다음에 설문 생성기, 그리고 이제 AI 통신문 생성기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만을 위한 도구죠. 선생님들이 주간학습 안내를 매일 쓰시는데 그 주간학습 안내 아랫부분에 일종의 가정통신문 다음 주에 안내문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AI 도구를 보시기 전에 구글 API 발급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제미나이 API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생성형 AI가 있고요. 더 좋은 기능의 AI도 있지만 무료로 선생님께서 혹은 구독자님들께서 어머님들께서 무료로 쓰기 위해서는 API 발급도 무료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에서는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미나이 API를 무료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 API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발급 사이트 바로 가기 클릭해 주시면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글은 참 좋고 기능도 잘 좋은데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뵙고 있는데 구글에 AI 스튜디오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일단 AI 스튜디오의 설명은 뒤로 차치하고요. 일단 저희는 빠르게 API부터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API 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API 키 만들기가 있고요. 클릭해 주시면 키 만들기가 구글 프로젝트를 검색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뜰 텐데 아마 처음이신 분들은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실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구글 클라우드에 프로젝트 만들기가 있는데 들어오셔서 간단합니다. 그 프로젝트 만들기 그 순서대로 거기서 이끌어가는 순서대로 생성을 하시면 프로젝트가 금방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프로젝트 만들고 기존 프로젝트에서 API 키 만들기 클릭하시면 API 키가 금방 만들어지죠. 저희는 이걸 그냥 복사만 하고 있겠습니다. 복사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복사 상태에서 다시 Teachers AI 이 사이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API 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안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상당히 긴 양이고 외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노션에다가 이 API 키들을 다양한 API 키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도 API 키를 별도로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잘 보관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API 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티처스 AI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AI 도구에 대한 세팅을 할 텐데요. AI 도구 클릭하시고요. 이 퀴즈 생성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unverified라고 해서 아직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괜찮다라는 것을. 그래서 Review Permissions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정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확인되지 않은 앱이라고 뜨면서 조금 겁이 날 텐데 겁내지 마시고요. 안전한 환경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고급으로 들어가셔서 조그맣게 보이시는 이 고급을 클릭하시면 밑에 뜰 텐데요. 네, 여기에 이동, 안전하지 않음, 네, 안전하지 않음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 허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뜰 텐데요. 프로그램이 뜬다면 아래에 보시면 제미나이 API 키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제미나이 API 키는 구독자님들 개인 거세요. 네, 개인 것이고 다른 사람이 여기 저장한다고 해서 사용하시지 못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시고 API 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 설정은 1회만 해주시면 돼요. 최초 1회. 단 구독자님들의 구글 계정 하나당 1회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구글 계정으로 사용하시게 된다면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주 메인 구글 계정을 가지고 이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는 이 방송 계정인데 이 계정에 이 프로그램이 설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도구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설문 생성기. 네. 설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Review Permissions 클릭해 주시고요. 네. 계정 선택해 주시고 네. 고급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안전하지 않음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이 우리가 아까 발급받았던 제미나이 API 키를 저장해 주시면 설문 생성기 세팅도 완료가 됩니다. 됐죠? 다음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필요하실 것 같은데 나머지 다른 구독자님들께서는 뭐 세팅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AI 통신문 생성기고요. 바로 가기 클릭해 주시고요. 똑같이 Permissions 눌러주시고 설정해 주시고요. 고급 클릭해 주시고 안전하지 않음으로 클릭해 주십시오. 다음에 계속 클릭해 주세요. 네, 허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팝업이 뜨면서 API 키를 입력하라고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퀴즈 생성기부터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생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구독자님께서 로그인 되어 있으신 이 구글 계정, 지금 이 구글 계정의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퀴즈 생성되는 이 퀴즈는 구글 폼즈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글 폼즈에서 퀴즈 생성을 하고 세팅을 해서
그동안 쓰셨던 구글 폼즈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구글 폼즈로 퀴즈를 만드는 그 과정을 아주 빠르게 1분도 안 걸리는 그런 찰나에 이 구글 퀴즈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퀴즈를 만들어내는 원 소스도 본인이 사용자가 선택해서 그 무엇이든지 텍스트라면 그 무엇이든지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설정을 하실 텐데요.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 아침에 저희 반 학생들한테 신문 기사를 읽혀요. 근데 단순히 신문 기사를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이 동아 사이언스인데요. 즉 비문학 작품들 중에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있는 이 동아 사이언스에 있는 기사를 노션으로 웹 클래핑을 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웹 클래핑을 통해서 노션으로 페이지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네, 들어왔죠. 그러면 이 신문 기사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퀴즈를 만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쭉 복사하셔서 복사해서 컨트롤 C를 합니다. 다음에 퀴즈 생성기로 돌아와서요. 원본 텍스트에다가 이것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클릭만 세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뉴스, 그리고 저는 대상 학년이 5, 6학년이니까요. 만약에 고등학생, 중학생이라면 수준을 달리하면 그 내용과 수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휘의 선택도 조금 달라지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선택해 주시고 문항수는 5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가 많아지면 퀴즈를 생성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항 유형이 있는데요. 객관식, 단답형 모두 다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퀴즈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바로 정답을 확인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퀴즈 생성기에는 해설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아이들의 점수, 채점을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객관식으로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답형으로 하게 되면 모든 텍스트와 구두점, 기호까지 완벽해야 채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단답형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똑같은 답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의 의도, 즉 자동으로 채점이 돼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겠다라는 의도랑 좀 달라서 채점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조절은 쉬움, 보통,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다릅니다. 이게 뭐 얼마큼 다르겠어 하지만 제가 실험, 연구해 보니까 쉬움 같은 경우보다 약 그 점수가 만점자 수가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그 정도의 난이도. 아이들이 스스로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로 텍스트 그리고 난이도가 좀 다릅니다. 주로 다른 부분은 지문의 길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문제. 어려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퀴즈 생성만 클릭하시면 이 텍스트, 원본 텍스트 안에서 퀴즈가 생성이 될 겁니다.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퀴즈가 생성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역시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조금 달라져서 또 금방 나오죠. 그러면 이 퀴즈 응시 링크와 관리자 편집 링크가 있습니다. 퀴즈 응시 링크는 그야말로 그냥 이 링크를 보내주면 바로 구글 폼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사해서 이게 문제가 나왔죠. 지금 문제의 번호가 4, 5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제가 질문을 랜덤 생성기로 하는 설정을 끄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랜덤 설정
끄게 되면 이게 번호대로 차례대로 나온답니다. 보시면 난이도 조금 어렵게 해서 나왔는데 이 내용, 텍스트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왔죠.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아까 뭐라고 했죠?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바로 정답을 채점해서 자기 점수와 해설을 바로 보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퀴즈 생성에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 이 관리자 편집 링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편집 페이지 바로 열기로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역시 구글 폼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들어지기는 번호 순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이들한테 배포될 때는 랜덤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점은 5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점수의 세팅을 한 문항당 10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 여러 개의 문항으로 100점 만점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충분한데요.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점수는 10점. 그래서 만약에 총점이 50점이면 50점 만점이라고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정이고요. 결과 공개에서 제출 후 바로 공개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틀린 문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또 정답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점수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세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게시됨 클릭해 주시고요.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링크에서 새로 고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퀴즈 열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열렸죠.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한번 마음대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퀴즈들은 제가 그 기사에서 붙여넣기 한 그 원본 소스 내를 그 내 텍스트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AI에서 흔히들 걱정하시는 할루시네이션, 환각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해서 누르면 점수 보기가 바로 뜨게 되죠. 제가 세팅을 했으니까요. 점수 보기 클릭하면 문항당 자기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전 다 틀렸네요. 찍기를 잘 못합니다. 점수가 나오고 해설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20문항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늘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노션에다가 만들어 신문 기사를 클리핑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응시 퀴즈 링크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셔서 제 노션 페이지로 와서 아래에다가 컨트롤 V만 하면 여기에 임베드를 바로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학생들은 이 사이트로 들어와서 신문을 읽고 기사를 읽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노션 페이지가 학습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노션 AI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이 어휘, 문해력의 기초는 어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휘 학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노션에도 AI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를 항상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여기서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이 텍스트 안에서 학습자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학습자들이 알아야 될 어휘를 선정을 해서 뽑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휘를 먼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기반을 마련한 상태에서 신문 기사를 읽고 읽은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만들었지만 사실 저는 이거를 만드는 과정의 기간이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죠? 이걸 꼭 선생님들만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비문학, 수능 비문학 작품이라든지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텍스트를 넣어서 문제를 제출해서 한번 읽고 풀어보게 시킬 수도 있고요.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학생인데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런 활동을 본인 스스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생님만 쓸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도구는 Teachers AI 설문 생성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들보다 일반 직장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건데 설문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생성된 설문의 링크를 이메일로 자동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메일 템플릿까지도 네, 디자인할 수 있도록 네,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성공된 API 키가 있다라고 뜻이고요. 네, 설문 제공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ABC 화장품 신규 론칭 행사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설문 목적은 ABC 화장품의 신규 론칭 행사 후 행사 참여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함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 응답자는 뭐 저는 20대, 20, 30대 여성이라고 할게요. 이 원본 텍스트는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되는데 넣는다라면 어떤 걸 넣으시면 좋은 게 그 행사나 어떤 기획서 있잖아요. 기획서의 그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스스로 생각을 해서 AI가 설문 문항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텍스트는 넣지 않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할 설문 질문 수도 한 5개만 하고요.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선호 질문 유형은 여기 쭉 보시면 객관식, 체크리스트, 단답형, 장문형이 쭉 나오는데 이게 다 구글 폼에 있는 설문의 유형입니다. 사실 저도 구글 폼을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일일이 쓸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설문 생성기를 쓰고부터는 AI 추천을 사용하면 AI가 알아서 다양한 그 적합한 설문 문항의 유형을 선택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AI 추천으로 클릭해 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집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수집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사항으로 뒀고요. 뭐 이름, 휴대번호, 이메일 제가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 선택사항들을 입력할 수 있는 문항을 생성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문 생성 시작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편집 없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문 생성이 됐고요. 뭐 ABC 화장품 신규 론칭해서 고객 만족조사 설문 생성 완료 이렇게 떴죠. 역시 편집 링크가 있고 응답 링크가 있거든요. 이 편집 링크는 순서가 좀 아까 퀴즈 생성이랑 조금 다른데 이 편집 링크는 내 설문 문항을 한번 편집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들어가셔서 수정하셔도 되고 바꾸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근데 응답 링크는 그야말로 바로 그 고객들이 응답 혹은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그 구글 폼의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문 수정하기로 네, 여기 버튼이 2개가 있죠. 설문 수정하기랑 설문 응답하기 버튼이 있는데 네, 설문 수정하기로 먼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과 이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섹션이 2중 1 섹션이라고 되어 있고 2중 2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퀴즈 그 설문이 처음 나오면 이 페이지만 별도로 먼저 널고 그다음 다음 눌러야 섹션 2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런칭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땠냐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리니어 그죠? 선형 배열로 나오게 되고요. 분위기가 어땠느냐 객관식으로 나오고 뭐 복수 선택 가능하도록 인상 깊었던 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 행사 참여에 대한 친구 추천 의향이 있느냐 이거 되게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추천 의향이 있느냐가 되게 만족도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질문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추가적인 의견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네, 꽤나 잘 만들었죠. 꽤나 잘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 선택사항이었던 그 행사 기획서나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컨텍스트를 넣어준다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방향의 구체적인 설문 문항이 네, 생성될 겁니다. 네, 네, 됐고요. 여기 보셔서 응답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시면 응답 링크로 바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입력을 하게 되고 자기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아까 그 설문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링크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메일로 보낼 때 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는 거죠. 네. 요즘 노션에 자동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자동 노션을 다 쓰시는 것도 아니고 뭐 슬랙을 다 쓰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오히려 저는 더 이게 더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냥 제 이메일 주소 아무거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 이름은 뭐 선택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왜 보내는 사람 이름 선택하게 만들었냐면 그냥 보내면 이메일 주소가 보내는 사람에게 떠요. 그래서 만약에 스팸 메일로 가거나 그랬을 때 누가 보내는지 알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을 정확하게 뭐 배움의 달인이라고 써서 보내면 배움의 달인이 보냈다라고 보내는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뜹니다. 네, 여기는 이메일 템플릿인데요. HTML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는 기본 세팅을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어떤 코딩 능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바이브 코딩 하셔가지고 좀 더 예쁜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기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네, 그 템플릿에 맞춰서 이메일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발송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메일이 한 명에게 성공적으로 발송됐다고 뜨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메일에 네, 배움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배움의 달인이 보냈다라고 설문이 뜨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던 템플릿에 맞춰서 네, 이메일이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전 디자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 디자인을 잘 하시면 훨씬 더 예쁜 템플릿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어떠신가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죠?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이 설문 생성기가 제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도 와우 잘 만들었다 스스로 칭찬하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통신문 도우미입니다. 이 가정통신문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주말마다 매주 주말 목요일이나 금요일마다 가정에 주간학습 안내라는 걸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 대한 주간학습 안내요. 근데 이 주간학습 안내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표를 뽑아내는 프로그램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에 주간학습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쓸 때가 일일이 타자를 쳐서 쓰기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무엇을 써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쓸 내용이 항상 매주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다고 쓸 내용이 없다고 빈칸으로 보내면 참 성의 없어 보이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그런 부분이 힘드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상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저는 이번 다음 주가 5일이니까 5월 5일로 누르고 6학년 2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사 보면 행사 추가, 안전공지 추가, 일반공지 추가가 있는데요. 요즘 특히 안전공지는 의무적으로 거의 넣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사는 네, 행사 종류에 따라서 뭐 과학행사, 학예 발표회 이렇게 있고요. 우리 학교는 다음 주 5월 8일 네, 5월 8일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럼 항목 저장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또 뭐가 있지? 네, 뭐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뭐 독서 행사가 있다. 학부모 공개 수업 있다. 언제 하냐? 5월 7일에 한다. 어디서 하냐? 6학년 2반 교실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항목 추가해 주시면 되고, 안전공지 추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요즘 독감이 유행이죠. 감염병을 예방해서 독감, 개인 위생 이렇게만 키워드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안전 주제에 교통안전, 그다음에 자전거, 헬멧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일반 공지 같은 경우에는 뭐 준비물 안내, 과제 출결, 회신 요청인데, 뭐 일반 안내는 출결 안내, 학교장 허가, 체험 학습 신청은 3일 전에 라고 해서 항목 저장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여기서 뭐 기타 선택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 이 출력 스타일을 뭐 개조식, 서술형 문장으로 해주셔도 되고, 근데 저는 보통 개조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종결 어민을 뭐 함, 음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요, 조도 있고, 격식체도 있고요. 저는 격식체로 학부모한테 보낼 거니까요. 하고, 텍스트 길이는 표준 간결하게 요약 상세 설명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세 설명 정도로 뽑아내야 주간학습 안내에 꽉 차게 편지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설명에 누르시고 통신문 생성하기 클릭하시면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이 됐죠. 개조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 복사하기 하신 다음에 한글 문서 열어서 뭐 이렇게 열어서 컨트롤 V 하면 이런 식으로 개조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다면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붙여서 보내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3개 정도 만들어 놨고요. 뭐 앞으로 계속 만들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문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문이야기에 들어오셔서 이런 도구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굳이 선생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를 위한 AI 도구를 만들고 있고, 네, 그러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도구가 필요한데 만들 수 있으세요? 라고 문의해 주시면 제가 너무 매력적이고 저조차 필요하다면 제가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 오픈 채팅 카톡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뭐 아주 활성화가 되거나 이렇게 질문이 오가는 곳은 아닌데, 제가 점차적으로 정보를 같이 교환하고 AI에 관심이 많으시고 업무 자동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 Teachers AI에 더 많은 도구들이 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배움의 달인 교사 김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이 Teachers AI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까 호스팅을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용자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신청란을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범위 안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려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사이트 링크 주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더 자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